현재 대한민국 고용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난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정점에 달한 반면 유례없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력난은 산업 전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해법을 넘어 나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에이지리스 노동시장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70세 사원과 20대 팀장, 이들은 과연 한 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승연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70세 사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연봉 서열의 중심의 질서가 뿌리채 흔들리는 지점이니까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지 그것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화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솔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저는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 나이를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기술은 있고 일할 의지도 있는 시니어와 디지털 문법에 능통한 주니어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엔진이 멈출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한솔 아나운서가 경제 엔진이 멈출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2026년 고용 지표를 보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폭이 가팔라졌다고 합니다. 승연 아나운서, 이 현장에서는 에이지리스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네, 제조업이나 숙련도가 중요한 정밀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리턴십이 활발합니다. 은퇴한 60대 후반, 70대 초반 전문가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들이 고문이나 위원 같은 상징적인 직함이 아니라 20대 팀장의 지시를 받는 실무사원으로 복귀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발생하는 심리적 저항선이 생각보다 더 높은데요. 70세 사원이 본인 자녀보다 어린 팀장에게 이 보고서는 데이터 근거가 부족합니다라는 피드백을 들었을 때 이를 업무적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점에서 권위의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고치 시계의 양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능력은 20세 팀장이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쌓인 시니어의 직관과 리스크 관리 능력은 주니어가 단기간에 배울 수 없는 자산이죠. 서로가 서로를 선생님이자 학생으로 대하는 리버스 멘토링 문화가 정착된다면 승연 아나운서님이 우려하시는 정서적 갈등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역할의 재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직무적인 측면에서 70세 사원과 20대 팀장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투트랙 직무 시스템을 추천하는데요. 시니어 사원에게 주니어와 똑같은 속도의 실행 업무를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니어는 공정의 최종 검수, 노하우 전수, 고객사와의 정교한 협상처럼 깊이가 필요한 영역을 담당하고요. 20대 팀장은 프로젝트의 방향 설정과 최신 툴을 활용한 빠른 실행을 맡는 식이죠. 네, 즉 직급은 주니어가 높더라도 업무의 전문 영역은 상호 존중받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임금 체계의 혁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호봉제, 즉 연차가 쌓이면 월급이 오르는 구조는 에이지리스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70세 사원이 신입사원과 같은 업무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직무급을 받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를 받았는데 라는 인식을 내려놓지 못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시니어 채용이 비용 부담으로만 작용할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임금 문제, 또 직무 체계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솔 아나운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대 팀장들의 입장에서는 좀 나이 차이가 50세나 나는 사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아마 소통 방식에서도 꽤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젊은 팀장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나이 많은 부하 직원과의 면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직장 문화는 개인주의적 협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보다 명확한 R&R, 즉 역할과 책임을 선호하죠. 만약 회사가 업무 지시 가이드라인을 데이터 기반으로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오히려 감정적인 충돌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봐달라거나 나이가 어리니 무시한다는 식의 태도가 끼어들 틈이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 공감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시니어 세대는 본인들의 경험이 낡은 것이 아니라 클래식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요. 주니어 세대는 그 가치를 존중하며 디지털이라는 새 옷을 입혀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보면 건설 현장에서 70세 사원이 도면의 미세한 오류를 육안으로 잡아내면 20대 팀장은 이를 3D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팀 전체에 공유하는 식의 협업 모델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좀 에이즈리스 노동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인력을 충원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문화적인 대통합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정부나 기업에서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네, 기업은 디지털 리스킬링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네, 70세 사원이 AI 비서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면 그들은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또한 나이와 무관하게 성과를 측정하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시니어를 채용하는 기업에 단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넘어 세대 혼합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인프라를 지원해야 합니다. 네, 이어 법적 정비도 서둘러야겠는데요. 현재 법적 정년 개념은 60세에 멈춰 있습니다. 이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폐지하되 기업이 급격한 임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임금 피크제 이상의 정교한 직무급제 모델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또한 시니어들의 건강권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보장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수적이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의 최종적인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되어야만 한다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2026년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이로 사람을 분류할 여유가 없습니다. 실력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업만이 미래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20세의 패기와 70세의 연륜이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초세대적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동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는 과거의 권위를, 주니어는 선입견을 내려놓아야겠는데요. 나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는 공용어로 소통할 때 70세 사원과 20대 팀장은 비로소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2026년도 고용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에게 나이라는 익숙한 잣대를 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0세의 지혜와 20세의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일터, 그것이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열띤 이야기 한번 감상해봤습니다.